포도에서는 지벨린 처리하면 호르몬이, 비대 호르몬이 들어간 거잖아요. 일반 조건보다도 더 질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10일 간격으로 밀어줍니다. 10일 간격으로. 보통 1000평이면 10kg 정도 3일 딱 주신 다음에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 시기가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경액기입니다. 근데 포도는 원래 씨가 있는데, 샤인은 씨가 있는데 씨를 일부러 없앤 거잖아요. 우리 먹기 편하라고. 그다음에 경액기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포도 알맹이를 깨버가지고 손톱으로 딱 눌러서 깨지면 경액기가 아니라 연액기. 딱 손톱으로 눌렀을 때 안 깨지면 이제 경액기거든요. 이빨을 대면 너무 시니까 그때는 당도가 아직 안 느껴지니까 경액기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씨가 없으니까. 이 줄기 색깔을 보셔갖고 초록색일 때는 아직도 연액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노란색이 딱 되기 시작하면 경액기입니다. 뭐 그때부터는 아무리 뭘 줘도 비대가 안 돼요. 딱 멎습니다. 멎어요. 언제 또 비대를 하느냐? 딱 노란색으로 여기서 노란색이 되기 시작해서 끝에까지 노란색이 될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포도알 비대되는 게 지벨린 처리하고 한 달 사이에 팍 커버립니다. 거의 70~80% 다 결정이 돼요. 이게 500g 될 거니 700g 될 거니 다 결정이 되거든요. 마지막에서 이제 갈색으로 변해요. 나무 색깔로. 그때 되면 이제 성숙기, 익기 시작해요. 당도가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인상가리 주시는데 질소가 0인 거 있죠? 밑에다가 태비를 여기다 주신 분들은 질소가 0인 걸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질소가 약간 3이나 6 정도 있는 것, 질소 3, 6에 인상가리 뭐 25, 35 막 그런 것들로 주시는 게 당도 올리는 비법이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밑거름, 유박, 뭐 이것저것 다 줍니다. 네. 관수를 돼 있죠, 여기에. 점적이나 스프링클러. 네. 당을 올리는데 물하고 이산화탄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질소라는 놈이 들어가요, 여기에. 물 줄 때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비대될 때는 상관없어요. 여기 색깔이 노란색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벨린 처리하고 30일 이후까지는 이것도 상관없고, 공중에 떨어지는 물 있잖아요. 여기 모이겠죠. 어떤 부분 여기 다 막어요. 고랑에 떨어지는 물도. 근데 공중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보다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영양분.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가물 때 내리는 비는 고약보다 식물에 더 좋죠. 그렇잖아요. 오만 영양제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못 만드는 그 비종으로 해서 단위가 들어있습니다. 네. 어떤 비로 줘도 그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비는 딱 5mm나 1mm라도 맞고 나면 생육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런 효과 못 볼 겁니다. 아무 제품 좋아도 감을 때 한번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비 내리는 만큼의 효과를 못 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만큼 아마 우리 인간으로 못 만드는 그 레시피로 만들어진 빗물인데 걔를 모아서 버려요. 이렇게 비닐 멀칭해서. 스며들지 말라고. 그런 시기에는 빗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주고 빗물도 쓰고. 근데 이제 익는 시기, 갈색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 흡수되는 비는 열과될 수가 있어요. 많은 비는, 조금 양은 괜찮겠지만, 갑자기 뭐 80mm 비가 왔다 할 경우에는 수분을 급속도로 흡수해서 열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받아주는 거죠. 이 색깔이 변하는 시기에 따라서 송이가 크냐 많이 붙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통 한 8월 달쯤, 7월 말쯤 되면 색깔도 변하고 그때는 물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물을 계속 활용을 하고, 여기에 퇴비나 유기물 때문에 8월, 9월 달에도 질소가 공급이 되니까 파고줘야죠. 네, 말 그대로 밑거름 감사비료 시기에 포도 낙엽 졌을 때 여기다가 유기질, 유박 아니면 기비, 석회, 토양 분석 결과에 따라서 여기다 주고, 계속 SS기 바꿔 다니고 사람 바꿔 다니잖아요. 봉지산에, 적관에, 머더네언이라고 단단했으니까 산소 공급 차원에서 그런 밑거름 주고 노타리 쳐서 새로 고랑 만들고 딱 해놓으면 봄에 싹트고 열매 맺을 때까지 다 분해돼서 영향 안 주겠죠. 근데 포도밭 현장에 가서 보면 포도 5월달, 8월달 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 떨어진 자리만 곰팡이 펴고 분해되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준 비료가 올해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도밭에 가서 보면. 네, 현장이. 그러니까 올해 준 비료는 올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포도 다 익을 때까지도 새카만 덩어리 상태로 이게 소똥을 줬는지 개분을 줬는지 유박을 줬는지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밑에만 분해해서 풀어져 있는 상태고 그 위에 어덕에는 나무 주변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물을 줄 때마다 지수가 꾸준히 공급되다 보니까 당이 안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개선하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제품의 당도를 좋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줘야 된다. 두 번째가 이 밑거름 줬던 부분을 고랑에 줘서 심층 시비하라 라고 권해줘야만이 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이 송이는 그렇게 농가들한테 얘기해도 안 먹혀요. 송이가 돈이니까 돈 조금 버세요는 누가 듣겠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물 많이 주라고 하고 비료 주다 하고 우리 당도 증가제 주라고 하는 건 할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샤인하고 캠벨. 얘는 조상을 따져보면 유럽 혈통이 75%, 25%가 미국종이고요. 캠벨은 미국형 잡종이거든요. 그러면 89.5가 미국형, 10.5가 10.5가 유럽형 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야생하고 있는 우리 지금 머루에다가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가방에다 들고 간 유럽 품종하고 교배해서 나온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야생피가 많다 보니까 야생 추위에 강하고 여름 더위에 강하고 비에도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지에서 가장 잘 맞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재배하고 있죠. 다른 미국은 아예 지금 없어졌고, 네. 유럽에서는 아예 재배를 안 하고 있고. 네. 왜요? 혹시향이라 해서 요 오줌 냄새를 저는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동물원에 가서 오줌 냄새를 안 맡아봤는데, 이 캠벨의 미국 쪽의 전형적인 특성이 혹시향이라 해서 그 여우 냄새가 난다고죠. 근데 얘는 유럽종은 마스카장이라고 하죠. 그것도 아무튼 샴푸 냄새 비스무리해서 약간 좀 이질감 느끼는 분들은 있겠지만 유럽종들의 고정적인 특성은 마스카장. 네. 나는 혹시향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우리 기후에는 이게 맞는데 품질이 떨어진 거, 알이 잘고 껍질이 남고. 근데 얘네들은 유럽종은 껍질째 먹을 수가 있고 알맹이가 크고, 얘는 녹균병이 약하고 얘는 갈반병이 약하고. 탄저병은 비만 맞으면 다 오는 것이고 비에 관련된 거니까 비 맞으면 얘도 탄저병 안 오고 얘도 탄저병 안 오고, 녹균병하고 갈반병은 비를 가려놔도 오는 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봉지 재배하잖아요. 봉지. 유대 재배를 합니다. 유대 재배를. 가수의 대부분. 100% 유대 재배하는 작물이 뭐예요? 포도, 배, 복숭아 일부, 사과는 착색을 목적으로. 자두, 살구 그런 것들은 안 하죠. 참다리도 안 하고. 근데 일본은 참다리도 봉지 재배하고 자두도 봉지 재배합니다. 착색, 촉질 목적으로. 착색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피었다가 봉지 벗기면서 착색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봉지 씌우는 목적이 착색 목적은 글쎄요, 사과 일부? 근데 사과 봉지 씌우는 것들이 동록이죠, 동록. 사비끼는 양광, 가몽, 그 품종 때문에 씌우는 거고요. 배는 아무튼 농약 보호, 농약 안 묻고 가피 보호하고 그것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 포도는 기본적으로 열매 자체가 잔알이 많다 보니까 농약이 큰 하나짜리 열매보다 뭐 40알에서 60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약 잔류량이 더 많죠. 똑같이 한 송이, 똑같은 500g짜리 하면 내가 농약 잔류량이 더 많습니다. 큰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농약 잔류량이 많듯이, 같은 중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이제 봉지를 다 씌우거든요. 그러면 봉지 씌우면 열매 농약은 끝나죠. 열매에 발생하는 병에 관한 방제는 끝납니다. 봉지 싸기 전에 농약 방제는 해야 되는 거고, 영양제는 그래도 이행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체내 이동을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봉지 씌워버리면 아무튼 농약은 끝납니다. 해봤자 소용없죠. 이파리에 나오는 것만 방지를 합니다. 또 하나, 봉지 씌우기. 빨리 씌우는 게 유리할까요? 늦게 씌우는 게 유리할까요? 빨리 씌우는 게 유리하겠죠. 농약을 그만큼 열매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봉지를 직 씌워버리면, 봉지 씌웠으니까
병해충 감염도 안 되거니와 농약에도 효과 없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씌우는 게 낫겠죠. 그럼 빨리 씌우면 농가들이 비대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해요. 네. 그럼 봉지 씌우는 순간부터 며칠간은 딱 비대가 멈춥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기는 봉지 일찍 씌운 놈, 여기는 봉지 늦게 씌운 놈. 그러면 중간중간 봉지를 벗겨보면 봉지를 늦게 씌운 놈이 한 중간 성적까지는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거의 중량 차이는 없습니다. 당조 차이도 없고요. 농가 입장에서 빨리 씌우는 게 좋겠죠. 열매가 작아야 봉지도 잘 들어가고 농약 덜 쓰고. 그렇죠? 네. 늦게 쓰면 그만큼 병해충 감염될 우려도 높고 농약 잔류 위험도 높아지고 네. 봉지 쌀 때도 커지니까 봉지 씌우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런 오해를 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이제 당도 올리는 거니까 송이줄여라는 못하고 어쨌든 물 잘 주고 질소 공급 부분 지금 현행적으로 질소가 들어가면 당도를 떨어뜨리는데 질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조건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소 공급 차원에서 유기질이나 밑거름을 고란에다 주고 심층 시비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물로만 주면 어떻게 돼요? 포도는 비가림 재배이기 때문에 수경 재배식으로 해도 돼요. 땅에서 재배하는 수경 재배. 밑거름 필요 없습니다. 토양분쇄하고 필요한 부분 다 물로만 줘도 되잖아요. 저 칼슘제 다 있잖아요. 그렇죠? 휴믹산부터 유기질 다 있잖아요. 똥탭이 그런 거 말고 휴믹산, 풀빅산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씨에 따라서 아니면 토양 산도에 따라서 유기질의 기능이 뭐예요? 비료 공급 생각하시면 뭐. 비료는 있지만 비료 성분량 극히 의미 없잖아요. 물리성이잖아요, 물리성. 네. 비료 성분 잡고 있고 수분 잘 유지하라고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크다 보니까 조금 들이는 질소 성분 때문에 당도에 악영향을 주니까 우리 제품 중에서 그 천연 유기 공급 재료인 풀믹산, 휴믹산으로 해서 탭이 대용으로 쓰고 일반 무기 질소 현상 가래부터 미량요소는 다 관주로 넣어주면 되고 칼슘까지도 관주로 주면 되잖아요. 네. 기본은 토양 분쇄겠죠. 얼마나 초에 다 간수로 되어 있으니까. 포도는 안 생기는 사과에서는 동록. 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고두가 뭐예요? 뒷번처럼 칼슘 결핍이죠. 그다음에 생리낙고가 있죠. 품종에 따라서 쓰가루, 아울이라고 하는 쓰가루나 그다음에 홍로나 그런 품종들은 습기가 되면 바람이 태풍이 없어도 생리낙고가 생기죠. 근데 후지는 거의 그런 현상이 없죠. 이것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필요하죠. 동록도 같은 조건에서도 동록의 약한 품종, 동록의 좀 강한 품종 그렇죠. 동록이 잘 생기는 게 가몽, 문경의 가몽, 그다음에 양광, 쓰가루 그런 것들이 잘 생기죠. 근데 후지나 그런 품종 좀 덜 생기고요. 예산 충주에서 많이 재배하는 엠부 말고 엠비요. 엠부는 속박한 사과고 엠비는 뉴질랜드 사과 아삭하고 단단한 사과. 동록 엄청 잘 생기는 품종이죠. 동록의 원인은 과피의 상처예요. 농약도 원인이 되겠고 고압살품에도 그렇고 물, 이슬, 안개 그런 것 때문에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동록이 잘 생긴 품종 여러분들 고착제, 파라핀 오일 있죠. 칼슘제 같이 주면 되고 고두가 잘 생기는 품종 가뭄 같은 거 아카우부터 3회 수확전 30일부터 한 2회 고두의 품종적인 잘 발생하는 품종. 낙과는 여러분들 뭐 농약 쪽에서는 낙과 방지에서 호르몬제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낙과 예방하려고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꼭지 굵게 해서 하는 품종이 그런 자재들 있잖아요. 낙과가 언제 생겨요? 수확전 한 달 전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도 고두처럼 수확 30일 전. 낙과되는 품종들 아까 쓰가루, 홍로 그런 품종들. 가장 이슈가 동록이죠. 요즘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 배, 복숭아 올해는 좀 괜찮았어요. 작년, 재작년 22년, 23년도에
우리나라 주 과수는 포도는 올해 좀 그랬고, 올 봄에 그랬고, 작년, 재작년에 아까 사과, 배, 복숭아에서 가장 이슈가 냉이였죠, 냉이. 네. 나무가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개화기 때 이상 저온으로 암술 부분이 다 망가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척과가 되게 불량했었는데, 추우면 너무 추워서 암술 부분이 망가져서도 문제겠지만, 추우면 벌이 좀 덜 다니잖아요. 네. 공교롭게 이 시기에 바이러스 때문에 벌들도 숫자가 많이 줄었고, 뭐 집 나간 벌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실 겁니다. 벌도 적었지, 암술모르도 망가졌지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사과나무 한 나무에 뭐 사과 4개 달렸네, 5개 달렸네, 복숭아 뭐 4개밖에 안 붙었네, 뭐 그런 식으로 꽃은 환하게 폈는데 다 그런 정도였어요. 체리까지 그랬네요. 핵가류, 인가류들이 설 피해를 엄청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포도가 샤이니 똥값이 저트판인데 사과배 복숭아가 없다 보니까 포도가 좀 대체를 했고, 근데 올해는 포도가 물량은 그래도 늘어났는데 사과배 복숭아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포도는 완전히 이제 제약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냉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적지적작도 중요하지만 매년 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미 심어진 것 냉해를 예방하려면 네. 여러분 내맹해 예방제 있죠? 네. 미리 뿌려야 되죠? 미리 뿌리고 이왕이면 미리 뿌리고 냉해 오고 나서 또 바로 뿌려주고 하면 더 회복이 빠르겠죠. 뭐 아미노산 일종이라든가 여러분 제품 잘 아실 겁니다. 개화 전 일개월 잘 봐야죠.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기상청하고 웹에 다 기상청 사이트는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날씨, 5일 날씨는 예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요새는 문자 오지 않습니까? 다 기상 재 문자. 내일 뭐 추위가 예상되니 뭐 난방을 잘하셔, 보온을 잘하셔 뜨지 않습니까? 네. 위에다가는 이거 뿌려주고 나무 지상배다는 냉해 예방제 뿌려주고, 네. 그리고 뭐 이론상으로는 방사팬, 네. 또 뭐 있어요? 연소법, 네. 물 주기. 네. 물 언제 줘야 돼요? 새벽 시간에. 네.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춥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죠. 네.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운 시간이 4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네. 그 무렵에 예보에 냉해가 예상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방사팬도 없고 연소하자니 동네에서 연기 난다고 지랄할 것 같고 그러면 물이라도 줘야 돼요. 물칠을 다 돼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나 점적이 있으니까 새벽 4시나 5시에 물 딱 틀어져서 물 줘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리면서 기화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밭 위에는 서리가 안 내리는 거죠. 네. 바닥에는 물 주고 위에다가는 내일 서리 온다고 하면 오늘 아미노산제 하나 뿌려주고 서리가 크게 내렸어요? 그러면 바닥에 또 물 한번 주면서 네. 아미노산 한 번 더 뿌려주면 회복이 훨씬 더 빠르겠죠. 네. 다시 한번 포도 언제요? 6월달에 뭐 있었어요? 네? 배. 7월 상순에 사과. 8월 중순에 복숭아. 화분하기에 유도하는 풍수함유 또 화분화 촉진제 맞춰서 줘야 되겠죠. 네. 이동시간 해서 간주용은 뭐 3일 전에 줘도 되겠지만 네, 좀 효과가 느린 것들은 최소한 한 열흘 전에는 줘놔야 이용해서 화분화가 되겠죠. 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과수 쪽은 크게 문제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일본 책자에 탄저병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병해충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탄저병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 자료에.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항성보다도 품종 변화거든요. 일본에서 재배한 품종은 백도 물른 거 있잖아요. 물 똑딱딱 껍질 벗겨지는 품종. 일본 애들은 우리처럼 유명이나 그 딱복이라고 딱딱한 복숭아보다도 물른 이빨이 약해서 그런지 메론도 흐물흐물, 수박도 흐물흐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사탕도 씹어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딱딱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른 품종은 탄저병이 강해요. 근데 우리가 딱딱한 품종은 유럽형 피가 들어있다 보니까 탄저병이 약해요. 황도, 천도, 딱딱한 딱복은 탄저병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탄저병에 잘 오는 품종을 심은 거고, 일본 애들은 민족성 자체가 흐물흐물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딱딱한 건, 우리나라 딱딱한 품종 있잖아요. 관심도 안 가져요. 제가 일본 가서 서로 교환해서 팔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딱딱한 거 싫어하니까
너희나 많이 심어라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는 품종 자체가 탄저병이 안 오는 품종을 심고 있는 거고 우리는 탄저병 잘 오는 품종을 그냥 너나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탄저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병 자체가 안 오는 품종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AR 심고 있는 지역에서 탄저병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오는 품종을 심으면서 안 됐네 뭐더네 그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과수육종을 해가지고 품종을 몇 개 만들어서 출원해서 개인 중에서는 이제 기관 아니고 개인 중에서 등록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이번에 종자원 그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그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돈이 안 돼요. 채소는 매년 심잖아요. 근데 가수는 한 번 딱 심어놓으면 끝나잖아요. 20년, 30년 경제 수령까지 안 심어버리잖아요. 고추는 매년 심어야 되잖아요. 배추고 파고 매년 심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심어놓으면 20, 30년은 땡.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사람이 딱 심어놓으면 어때요? 괜찮으면 그 주변에서 가지 끊어다가 접붙이고 뭐도 하다 보니까 불법 증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추씨 이 양반 좋은 거 했다고 해갖고 옷고추가 이만해. 이 양반까지 씨 받아다가 안 하잖아요. 뭐에 다시 사다 심는데 과수는 이 양반 엄청 좋고 맛있는 거 알렸으면 가지 끊어다가 접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꽝. 어떻게 보면 로열티 받아야 할 돈으로 그 시계 하나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그 과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0년생 아까 그 1년생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심어놓을 때 가장 기본이 심을 때 바닥 관리 가장 중요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심어놓고 토양 관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미국 속담에 과수원을 만들려고 하면 땅에 99달러를 투자하고 묘목에 1달러를 투자라고 하죠. 심어놓고 나서 뭐 파고 뭐 주기가 힘들잖아요. 파고 주면 되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심기 전에 땅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나무가 필요한 거 다 주고 나서 심으라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반대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미국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은 품종 이기는 기술 없다 그러죠. 당도가 높은 품종이 있는데 당도가 낮은 품종 아무리 뭐 투자해도 그거 못 따라가잖아요. 또 색깔 자체가 잘 나는 품종이 있어요. 색깔 안 나는 품종에다가 아울에다가 아무리 뭐 넣는다고 해서 그 새빨간 사과 뭐 양광처럼 색깔 나게 홍옥처럼 색깔 나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저희 고향이 정읍이 80년대에는 호남지방에서 사과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90년 되니까 장수 무지로 다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경북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대구 군이 사과 많이 했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청송도 얼마 안 되죠. 청송도 해발 뭐 2, 300밖에 안 되니까 저 위로 안동 위주로 해발 4, 500으로 가다가 지금도 그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강원도 양구로 철원으로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지대로. 생나려면 기본이 물도 물이지만 야간에 저온, 일교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밤에 다 열대야죠. 올해 어땠어요? 최장의 열대야. 가장 늦게까지 열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귤이 어떤다고 제주도 귤이 이제 동남아 태국 귤처럼 이제 주황색 귤은 힘들고 동남아처럼 파란 귤 먹어야 된다. 그렇죠. 생나려면 야간 뭐 그건 더 전문가실 텐데 우리 귤가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도 사과했다가 지금 거의 명맥만 있어요. 색이 안 나니까. 근데 저희 그 밭에서도 빨갛게 이렇게 검게 나는 품종이 있는데 단점이 맛이 없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저지대에서도 색이 나는 그런 품종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품종 이기는 기술 없다는 얘기가 그 품종 특성은 뭐 다른 아무리 뭐 노력해도 그 품종을 못 따르는 얘기죠. 병에 강한 거. 약 안 해도 되는데 병에 약한 품종 아무리 약해도 농약이라는 것은 재배하면서 조금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비료 영양제는 밥이잖아요. 밥. 농약은 약이고 여러분들 생활하시면 또 밥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약은 아플 때만 먹잖아요. 농약도 병해충 있을 때만 쓰는 거고 비료 영양제는 어때요? 꾸준하게 계속 줘야 되잖아요. 뭐 적절한 처방이나 그건 잘 아실 거로 생각되고요. 근데 어쨌든 적지적작 기본 토양 분석 기본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 제품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고요. 어쨌든 이번 행사 잘 마치시고 각 지역에 가셔도 항상 건강하시면서 업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